이번에는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사이언스 앤 특허.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오윤택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주실 내용 어떤 겁니까? 네, 혹시 총성 없는 표준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970년대 비디오 테이프의 재생 방식을 둘러싸고 소니와 마스시타의 10년에 걸친 뜨거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용량이나 화면 선명도 모두 소니의 베타 방식이 우위였습니다만 마스시타가 기술 공개 등을 통한 호환성 확보 전략을 구사하면서 세계 표준은 마스시타의 VHS 방식이 차지했습니다. 네. 덕분에 마스시타는 연 2조 원 이상의 로얄티 수입을 벌어들였지만 베타 방식은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네, VHS 비디오 하니까 예전에 그 큼지막한 네모 직사각형의 비디오죠. 좀 생각이 났는데, 그럼 최근 들어서는 이런 특허 사례가 어떤 것이 있고 또 분쟁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또 3세대, 4세대 이동통신, DMB 등 방송 관련 기술이 모두 표준화 대상이고 또 이는 필연적으로 시장에서 표준 특허 분쟁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대표적인 표준 특허 분쟁이라면 지금도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소송을 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표준 특허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 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준 기술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있었던 ICT 포럼 코리아의 발표 자료를 보면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네, 낮은 수준이다. 생각보다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네.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는 뭐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라서 사실 좀 의외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통신 분야 국제 표준 작업 그룹인 ITU-T의 우리나라 기고서 순위는 중국에 이어서 2위입니다. 네. 또한 국제의장단 의석 수 역시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표준 특허 보유도 미국과 일본, 핀란드, 프랑스, 독일에 이어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보유 표준 특허의 수준과 시장 지배력은 좀 다릅니다. 우리보다 표준 특허 건수가 적은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보다 특허의 질적 수준 지표인 피인용 지수와 시장 확보 지수가 모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연구 개발과 표준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ICT 융합 시대에는 R&D와 표준 간의 연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국제 표준이 세계 시장 선점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면서 기획, 다음에 R&D, 다음에 표준 개발, 또 표준 인증 확산의 사이클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창조 경제 핵심 중에 하나가 또 특허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 표준 특허는 미래 시장 표준 창출 및 선점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표준화 활동 및 표준 특허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과 연구소는 극히 일부입니다. 따라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더 많은 기업과 연구소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표준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나라가 기술 로열티 흑자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G화학이 일본 전지 재료 생산 기업인 우베막셀과 안전성이 강화된 분리막 특허의 사용 권한에 대해서 유상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전성 강화 분리막은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입니다. 애플과 구글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 스마트폰 기술에 대한 상호 특허 전쟁을 모두 끝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키아가 벤처캐피탈 자회사인 노키아 그로스 파트너를 통해 1억 달러 규모의 커넥티드 카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주의 특허 이슈 좀 살펴봤는데요. 주목해 볼 만한 뉴스 어떤 걸까요? 네. 휴대전화 부문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약 75억 달러에 매각한 노키아가 무려 1억 달러를 스마트카에 쏟아붓는다는 소식입니다.
즉 자동차와 최신 정보 기술 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카 기술을 개발하는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바로 커넥티드 카 펀드입니다. 특히 노키아는 구글, 애플의 무인 자동차 사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또 충돌 방지 시스템, 내비게이션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업체 간의 이거 협력이 활발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게 노키아는 휴대폰 전문 업체 아닙니까? 근데 스마트카 시장에 지금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1980년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끈 미국의 한 드라마에서 주연 배우 못지않게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그의 자동차였습니다. 네. 이 차량에는 온갖 신기한 기능이 있어서 사람 목소리로 운전자에게 이것저것 안내하는가 하면 또는 전방 또는 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신호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영화적 상상력이 가미된 요소들이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일반적인 기능이 됐습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를 스마트카라고 부릅니다. 네, 영화 속 이야기가 정말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더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 스마트카와 함께 떠오르는 기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주목받는 스마트카 기술은 상대 위치 정보, 또 어플리케이션, 또 특수 어플리케이션을 등 자율주행 분야가 핵심입니다. 상대 위치 정보는 충돌 방지 등 상대 차량 위치에 관련된 기술이고, 어플리케이션은 자동 운행, 또 입체 영상 분석 관련 영역이고요. 특수 어플리케이션은 원격 감시, 또 차선 이탈 방지 등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네, 이러한 정말 유능한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생활을 변하게 될 것에 기대가 되는데요. 스마트카 시장의 현황과 또 특허 현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전망이 될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죠.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스마트카 시장 확대와 국내 ICT 업계 대응 과제라는 그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스마트카 시장은 약 230조 원 규모고 2018년까지 매년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와 특허 분석 전문 기업이 공동 분석한 IP노믹스 자료에 의하면은 혼다는 스마트카 관련 특허를 약 454개 보유해서 자동차 업체 중에서 가장 양쪽으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고요. 네. 또한 최근 3년 특허 보유수를 보면은 2012년에 44건의 특허를 확보한 도요타가 그 개발 움직임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한국의 완성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스마트카 기술에 있어서는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지식재산전력원 오윤택 전문위원과 함께 스마트카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